여기 제가 따옴표를 넣었잖아요. 확률적이 왜 확률적인지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상화법을 소개할 때 뭔가 이제 확률적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그 계속 막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그냥 반복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게 이름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좀 그 확률적이라는 이름도 갑자기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이게 그 느낌이 되게 좀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국민 상식이 뭐냐면 GPU가 비싸다는 게 국민 상식입니다. 요거는 진짜 상식이에요. 제가 요즘 이런 게 자꾸 떠가지고 무슨 남편 이런 게 자꾸 떠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싸게 구입한 남편. 이제 여기에 소리 좀 켜도 되나? 이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샀어요. 샀어요. 근데 이 3090을 사셨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한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시세가 한 30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였어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샀다 그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와이프한테 90만 원에 샀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와이프가 이제 못 믿겠으니까 저기 이제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 유튜버일 겁니다. 왔습니다. 90만 원짜리 맞냐? 그러니까 3090 일단 끝에 90이 있으면 90만 원이다 이렇게 막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니까 이거 당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이 이제 빠르게 이제 파악해가지고 뒤에 90이 붙으면 90만 원입니다. 307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했는데 제가 여기 이거 링크 걸어놨거든요. 다 나와. 3090 볼까?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고 지포스 여기하고 높은 가격서, 낮은 가격서. 지금 시세로 230이거든요. 1년 전에 한 300 넘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 비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딥러닝 하는 사람들만 GPU 카드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2, 3년 전에 계속 이제 PC방 가니까 그 학생들이 배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배그가 배틀그라운드인가 뭐 그거 약자인데 하여튼 총 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좀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지 잘 돌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좀 고사양으로 돌리고 싶고 남편이 이제 쉬는 시간에 집에서 게임하고 싶으니까 그래픽 카드 좀 욕심이 나요. 그게 또 약간 그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 카드가 안 좋으면은 내가 쏘러 가는데 이게 렌더링이 걸려갖고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 총 맞아 죽고 이러면은 내 실력이랑 상관없이 죽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일단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그런 거 있죠. 지금은 3090이 아니고 이제 40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얼마냐? 낮은 가격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4090 300만 원이죠. 3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이 충격적인 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24기가라고 써 있죠. 그렇죠? 24기가짜리 이제 GPU 메모리가 300만 원 정도. 아마 그 학과 서버 쓰시는 분들은 이 GPU 메모리 찍어보면 80기가로 잡힐 건데 80기가가 얼마냐 하면은 2,800만 원 정도 지금 시세로 지금 이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학과 서버를 만약에 쓰고 계시는 분은 이게 80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막 뭐 돈 모아서 뭐 이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80기가가 많다고 느껴지나요? 별로 안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고 뭐 이미지 좀만 올리면 80기가 그냥 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 이제 모형 학습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딱 충돌이 납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에 GPU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며. 근데 내가 이제 코드를 살펴보니까 여기 GPU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올라가면 GPU 메모리가 늘어나.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말 그대로 이제 GPU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80기가밖에 분석을 못 한다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이제 80기가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XY만 올리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도 올려야 되니까 80기가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을 했냐? 자, 요런 선형 모형을 생각을 할게요. x는 이제 쭉 여기서 만들고, 그다음 입실론을 그냥 대충 뽑고, y는 ex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해갖고 요런 직선을 그렸습니다. 점들이 이제 엄청 많아요. 점들이 엄청 많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파란색 점들을 이제 옵저브드한 상태에서 주황색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회귀분석 문제예요. 데이터는 몇 개야? 10만 개. 그냥 단순한 회귀분석 문제인데 데이터가 겁나 많을 뿐이죠, 지금. 근데 이거를 내가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뭐를 해야 되겠어요? 얘를 투쿠다, 여기도 투쿠다, 그다음 네트워크 투쿠다. 뭐 네트워크는 뭐 그 파라미터 몇 개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되게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갑자기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뭐 10만이 아니고 한 1000만 정도 로그가 있으면은 이거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2,800만 원짜리 GPU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딱 직관적으로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이게 너무 불리하다. 샘플을 다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X를 투쿠다 하고 Y를 투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은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거를 그 100개 중에 한 개만 그냥 학습을 해요. 100개 중에 한 개.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만약에 이제 X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쉐입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알겠지? 스트라이딩 이렇게 하면 이제 그 100개씩 점프를 하면서 이제 원소가 이제 뽑히게 될 텐데, 요거는 쉐입을 찍어 보면은 얼마예요? 이거의 100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요렇게 100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학습을 좀 하고 싶다. 뭐 이것만 해도 그냥 중앙선 점선 맞추는데 뭐 이거 뭐 얼마나 정확하게 뭐 이걸 다 올리냐. 1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는 정확할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가 들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냥 경사관법이 아니고 확률적 경사관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요 모티브에 x, y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굳이 이제 GPU에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메모리가 싸면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다 올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올려 그냥 학습하면 되겠는데, 이게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비싼데 이게 알고리즘 상 보니까 네트워크는 올려야 돼. 네트워크는 WS를 곱해야 되니까 올려야 되는데, X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100분의 1 정도만 올리고 학습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트릭 같은 방법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짝홀로 나눈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GPU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만 올려갖고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 짝수는 다 X를 내려, GPU에서. 이제 메모리 아까우니까. 그다음에 홀스에 해당되는 것만 올려요. 그 다음에 그거 학습시키고 다시 내려. 이런 식으로 짝홀로 나누어서 계속 GPU에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충 이런 거죠. 데이터를 반으로 나눈다. 짝수 옵저베이션에 이제 XY, 그리고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GPU에 올린다. 그 다음에 요거 1, 2, 3, 4 수행하는 거죠. Y에 구하고 요런 거 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려요.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홀수에 해당하는 걸 올려. 그 다음에 1, 2, 3, 4 다 수행해. 그 다음에 이걸 내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확률적 경사관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어로 좀 설명을 하면은, 일단 요러한 용어도 써요. 그냥 경사관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확률적 경사관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요것들은 나중에 정리할 거고, 일단은 제가 그냥 구현되는 코드를 설명을 할게요. 샘플이 10개 있어요. 샘플이 딱 10개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버전 1이에요. 모든 샘플을 이용해서 슬롭, 그러니까 미분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요러한 로스를 그냥 계산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슬롭을 계산하고, 미분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1회폭 때 끝나는 거였죠. 제가 그냥 F폭이라고 그러고 그냥 I인 것처럼 썼잖아요. 포 그냥 I는 뭐 그거 자리 I 대신에 F폭이라고 쓴다 이러면서 그냥 F폭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F폭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샘플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로스를 업데이트하는데 기여를 하면 이게 한 회폭이 끝난 겁니다. 지금 이제 버전 1에서는 그 F폭 이꼴 이터레이션이겠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는 또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극단적으로 이거는 이제 짝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데이터를 크게 두 개의 세트로 나눈 거죠. 그렇죠? 두 개의 세트로 나눠 가지고 내가 짝콜 이렇게 나눈 건데 데이터를 크게 그냥 데이터 수만큼 나눠요.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 세트로 나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여기에서 하나의 옵저베이션만 올려요. 메모리에.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로스를 계산하고 내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옵저베이션만 올려. 요게 확률적 경사관법입니다. 하나의 샘플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에 대한 로스만 계산해요. y1 빼기 요거. 그러니까 위에서는 서메이션 i는 1부터 10까지가 붙었는데 여기는 그냥 요거만 해가지고 슬롭을 계산해요. 슬롭은 나오겠죠? 업데이트 합니다. 그냥 요거를 계산하고 슬롭을 계산하고 업데이트 해요. 요게 몇 번 돌겠어요? 데이터 10개니까 10번 돌겠죠? 이렇게 10번 다 돌면은 한 에폭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폭에서는 또 이거를 반복을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에폭을 10번 돌린다라고 하면은 총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로스의 미분값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100번 일어나는 거죠.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 너무 극단적이고 요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중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하나만 샘플을 취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샘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적당한 샘플 M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슬롭을 계산하겠다. 그럼 이제 M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3개씩 묶어갖고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 2, 3 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업데이트 합니다. 그 다음에 4, 5, 6 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7, 8, 9까지는 잘 됐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죠. 이건 어떻게 하냐? 그냥 얘만 넣어요. 얘만 넣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하나만 기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10개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한 에폭이 끝났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에폭에서는 요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버전이 있는데 용어로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버전 1은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거 버전 2는 샘플 하나만 갖고 업데이트하는 거 버전 3은 이제 n개의 샘플을 갖고 하는 거 요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버전 1을 경사관법 아니면 이제 그 요게 그 배치라는 거를 앞에 붙여갖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이거 다 옛날이에요. 그냥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버전이 확률적 경사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텍스트에 나오는 확률적 경사관법은 딱 샘플 하나만 갖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갖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설명하는 거 보면은 확률적 경사관법을 샘플 하나만 갖고 이제 업데이트 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원래 정의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연히 마지막에 있는 요 방법이 있죠. 요 방법이 좀 그나마 최신에 나온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3을 3씩 이제 묶어갖고 이게 요렇게 그 1, 2, 3 요렇게 묶여 있고 4, 5, 6 요렇게 샘플이 묶여 있는 것 같잖아요. 요렇게 묶여 있는 한 덩이를 이제 배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세 개씩 묶었으니까 샘플을 배치 사이즈 이꼴 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좀 정확히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 그냥 버전 3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굉장히 그 잘 쓰여졌다기보다 유명한 책인데 사람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그 이 버전 3에 해당되는 거를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버전 1, 2는 사실 거의 안 써요. 이제 버전 1, 2는 거의 안 쓰고 버전 3을 많이 쓰고 사실 버전 3이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버전 1, 2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버전 2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1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 3, 그러니까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의 약자를 따서 SGD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 GPU가 아까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코드 이렇게 짜면 돼요. 이렇게 에폭마다 이제 샘플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뭐 샘플이 뭐 1000개 있다. 그리고 내가 배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30이다. 그럼 처음 30, 그 다음 30, 그 다음 30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쭉 하고 그걸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코드를 짜면 되죠.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코딩이거든요. 입으로 코드를 짜는 건 진짜 쉬워. 근데 손으로 짜려고는 진짜 어려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토치에서 나온 게 데이터셋이랑 데이터 로더라는 클래스가 등장을 해요. 얘네의 역할은 뭐냐?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한 요 개념 있죠? 요 배치를 좀 돌리기 쉽게 만들어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뭐 이런 뭐 샘플 나눠가지고 인덱스 계속 막 그 바꿔가면서 그 하는 게 힘듭니다. 아무튼 자, 제가 x를 이렇게 0부터 9까지 그냥 x를 쭉 담았고 y는 0부터 4까지는 1의 값을 넣고 5부터 9까지는 0의 값을 채웠습니다. 컴캣을 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거 양옆에 이렇게 나란히 보기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게 싫어가지고 컴캣을 한 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 x하고 y를 가지고 내가 그 배치 사이즈마다 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코드입니다. util 데이터 텐서 데이터 셋 하고 여기 이제 x하고 y를 이제 둘 다 넣어주면은 ds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제 그 요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ds 눌렀는데 정보가 없어. 무슨 메모리에 저장돼 있다고 이럴 때 이제 되게 짜증 나는데 이러면 이제 책을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구글링을 하든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이제 파이썬에 있는 오브젝트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얘를 이제 쭉 뜯어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특징이 하나 보일 텐데 요러한 메소드가 지금 숨겨져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스크립터블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DS는 저게 있다라는 거 이게 된다는 거잖아. 라는 거를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몇 개 진짜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요렇게 딱 되는데 여기 컬이 있다. 그러면은 DS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DS하고 이렇게 함수처럼 쓸 수가 있고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쓸데없이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놓지 않아요. 이런 것도 내가 그 DS0이라는 거를 쓸 일이 없으면 굳이 이 get 아이템이라는 거를 정의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0을 하고 1을 하고 요런 거를 이제 하니까 그 여기 0부터 1,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그다음 9, 0이 나오죠. 대충 눈치가 0을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인덱스가 튀어나오고 1을 하면 여기 있는 x, y가 튀어나오고 얘는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요것도 되죠. 왜냐하면 get 아이템을 갖고 있으니까 인덱싱이 되면 스트라이딩도 되죠. 아무튼 얘는 인덱싱이 되게 편하게 돼 있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텐서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영락 없이 이제 x, y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거는 x하고 y를 모아놓은 단순히 튜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편리해요.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런 반드시 또 떠오르는 의문이 그냥 x, y라는 거를 그냥 튜플로 만들지 왜 ds라는 거를 만들었냐라는 의문이 들죠. 이렇게 튜플을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0을 하잖아요. 그러면 x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원소니까. 근데 ds는 데이터셋은 얘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x하고 y의 그러니까 첫 번째 옵저베이션에 해당되는 데만 딱딱 튀어나오도록 이러한 인덱싱을 되게 뭔가 이제 그 영악하게 좀 재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 그러니까 DS라는 거는 이렇게 그 스크립터블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스크립터블하다라는 거는 인덱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0, 1, 2 뭐 이런 거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가 이제 나오는구나 라고 처음 해볼 때 파악하시면 편리합니다.
이게 파악이 만약에 이제 문법이 좀 약해갖고 뭐 저런 get 아이템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책을 보고 외우면 돼요. 아 이거 0 치면은 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그때그때 보면서 모든 오브젝트를 이제 그때그때 익히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또 이게 이제 그 DL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DL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고 DS를 넣어갖고 만드네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3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DL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DL은 뭐냐? 이거 또 스트레스 받죠. DL이 뭔지 알고 싶은데 DL이 뭔지 안 알려줘.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할 때도 이제 dir을 쳐보면은 뭐 특이한 거 있나 봅시다. 컬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고요. 없네. 그렇죠? get 아이템이 여기 있어요? 없죠. 그렇죠? 얘는 서브스크립터블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싱으로 얘는 접근할 필요가 없는 애야. 그 다음에 엄청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요거가 있으면은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포문에 넣고 돌릴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얘를 보면은 얘는 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for i in ds 땡땡 print i 요거를 하잖아요. 되잖아 씨. 이터가 없지 않았나? 뭐지? 되네요. 이거는 제 계정으로는 안 돼야 되는데 이건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안 돼야 되거든요.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야? 모르겠다. 제가 찾아볼게요. 이거는 원래는 안 됩니다. 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 포문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for i in dl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포문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i를 보면은 지금 i가 요러한 애하고 요러한 애 지금 튜플로 들어가 있죠. 그래갖고 요거를 언패킹 할 수가 있습니다. x 배치 콤마 y 배치 이렇게 언패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x 배치를 하게 되면 얘가 0, 1, 2, 그 다음에 3, 4, 5, 6, 7, 8, 그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요거를 to list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갖고 x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탭 Y 배치라는 걸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X는 0부터 9까지 들어가 있고 Y는 1 이렇게 5개 있고 0이 5개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배치 사이즈를 3으로 만들었잖아요. 얘가 이제 포문이 돌 때 X 배치하고 Y 배치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X 배치에는 여기에 이제 샘플이 3개, 그다음에 Y 배치에는 거기 그러니까 0, 1, 2가 이제 나오고 거기 1, 1, 1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3, 4, 5가 나오게 되고 1, 1, 0 이렇게 나오게 되고 6, 7, 8이 나오고 그다음에 0, 0, 0 이러한 이제 값들이 3개, 3개, 3개 그다음에 1개 요 쌍으로 이제 계속 묶어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L 같은 경우는 지금 서브스크립터블하지 않으니까 이제 요런 게 동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나는 이제 그 뭔가 인덱싱을 할 수 없어라는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인덱싱을 하는 거는 이제 얘의 기능이고, 대신 얘는 이제 포문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터를 갖고 있으면 포문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 때는 그 요렇게 포문을 돌려갖고 DL을 그러니까 데이터 로더라는 걸 이제 풀면은 데이터 로더가 이제 배치별로 나누어 갖고 이제 포문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편의상 이거를 그냥 XI라고 하고, 물론 이게 하나의 샘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좀 노테이션을 바꿔가지고 보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에폭에서 이게 요 순서로, 그러니까 4번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에폭에서도 요 순서대로 4번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러면은 여기는 마지막 옵저베이션 있죠. 마지막 옵저베이션은 계속 단독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옵저베이션들보다 이거는 한 3배 정도 중요하게 취급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단독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이게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 때 요거를 이제 셔플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true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짜잘한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게 돌 때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세 번째가 아니고 4번째구나. 0부터 시작하니까 얘가 이제 단독으로 업데이트되고 조금씩 바뀌면서 이번에 6이 단독으로 업데이트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다시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내가 원래 이제 요런 데이터를 관측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다 올려갖고 학습하기에는 좀 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GPU 메모리가 아까우니까. 근데 요렇게 그냥 나는 그 100분의 1개 요거만 갖고 업데이트하고 대신에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겠다. 100번 이제 돌면 되겠죠? 100번 돌고 그 다음에 한 에폭 끝내고 또 100번 돌고 한 에폭 끝내고, 이거는 왜냐하면 100분의 1이니까 데이터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하면은 어떻겠느냐. 물론 이게 그 전체 만약에 에폭 수가 동일하다고 칩시다. 5에폭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5번 업데이트를 하죠. 대신 데이터를 많이 써서. 근데 얘는 데이터를 100분의 1씩 쓰기는 하지만 5번이 아니고 500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유리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똑같은 5번 동일 에폭, 그러니까 동일 이터레이션, 에폭이랑 이거 배치를 포함해 갖고 동일 이터레이션에 얘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냐,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엠리스트를 해야 되네. 이렇게 저번에 이제 했던 코드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패스에서 이제 x0 하고 이제 이 이미지가 0하고 1만 있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x0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이미지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plt 플랫, plt show, im show. 이 숫자 0이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1에 77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 1이 써 있죠.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가지고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소개한 스텝 1, 2, 3, 4랑 다르게 이 전체 데이터 분석 과정을 또 스텝 4개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학습 가능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그 과정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파이썬에. 그 다음에 적합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측하는 과정, 이렇게 했는데 일단 데이터는 다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 네트워크라는 거를 적고, 특치에는 컨셜 네트워크를 783인가? 28 곱하기 28. 여기 x가 디멘전이 지금 784 곱하기
12665 곱하기 784가 되어 있으니까 피처가 784죠. 784를 한 32개 정도로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토치에는 렐루를 태워주고, 저번에 이제 했던 겁니다. 토치에는. 그럼 여기는 32를 Y의 쉐입이 1이니까 1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주고, 옵티마이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우리만 이거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fit 하면은 포 F 여기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몇 번을 이제 돌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따져 봅시다. 이렇게 하고 Y햇은 네트워크 X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로스는 로스 펑션을 정의 안 했네. 치는 BC 위드 로지스틱 로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그냥 시그모이드 하나 받자. 시그모이드 하고, 그럼 이제 BC 로스로 바꿔야 되지?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확률적 경사관법이랑 그냥 경사관법을 이제 동일 반복 횟수에 대해 가지고 할 거거든요. 배치 사이즈가 2048이에요. 2048. 그러면 우리가 지금 X의 쉐입이 얼마냐면은 12665잖아. 그쵸? 12665. 이거를 이제 2048로 나누게 되면 2048로 나누게 되면 6.18이잖아요. 그럼 6개까지는 2048에 그냥 생으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뭔가 이제 짜투리 해가지고 총 데이터셋이 몇 조각으로 나눠지겠어요? 7조각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렇죠? 이 뒤쪽에 내가 이제 확률적 경사관법의 F폭을 내가 100으로 설정하면은, 여기는 동일한 거로 하려면은 700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00으로 설정을 해놓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y 햇이라는 게 나올 텐데, 이게 어떠한 확률값이 있고 0.5보다 이제 큰지 작은지, 이게 뭐하고 비슷하면 돼요? y하고 이제 비슷하면 되는데, 곱하기 1.0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해주고, 이 숫자고 이 숫자고 비슷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은 에큐러시 값이 나오게 되겠죠? 플롯으로 바꿔주고, (95.53이네) 아이고 다시 돌렸네. 그쵸?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관법이라는 거를 이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를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미니 배치를 쓰는 버전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데이터를 여기까지 만드는 게 아니고 DS라는 거를 만들고 이제 DL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두 개를 받아내야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아까 DS를 만드는 코드하고 DL을
만드는 코드 요거를 복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 이거 아닌가? 텐서 데이터 셋이구나. 좀 귀찮긴 하죠. 이렇게 하고 배치 사이즈는 2048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일단은 여기 밑에는 일단 주석 처리해놓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제 DL이라는 게 붙어 있고 DL이라는 게 생성이 됐고 for xi 그다음에 yi in DL 이렇게 하고 프린트 뭐 xi 이렇게 하게 되거든. 쭉 나오게 되는데 뭐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오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48개만큼 이제 얘가 뚝뚝 나눠지고 마지막에 있는 애는 쉐입이 33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쉐입이 원래 요거인데 2048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377을 더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 있는 애하고 똑같이 되죠. 그래갖고 이러한 방식으로 딱 잘려갖고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폭이 이제 요거를 돌리면 이제 7번 돌 텐데 여기 위에 있는 코드를 이제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 이제 적합을 하는 과정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700번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for xi, yi는 dl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다 들여쓰기 해줍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xi가 되겠죠. 그럼 yi 햇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 있는 로스에 네트워크 xi 이렇게 놓고 yi 이렇게 넣으면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로스 계산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700번이고 요거는 이제 7번씩 도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총 이제 몇 번 돌리는 게 돼요? 4900번 돌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100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토탈 이터레이션 수는 700으로 똑같이 되겠죠. 이거를 학습을 하면은 99.53 위에서는 완전 똑같이 나오네. 아니지. 이게 아니고 네트워크 저기는 y에서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 세로 네트워크를 적합시켜 갖고 요거를 계산해야 되겠죠. 99.32 약간 다르죠. 조금 안 좋네. 얘가 99.536 여긴 99.31이니까 그래갖고 그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거 시드 좀 바꾸면 이게 더 오히려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이제 다 이제 넣어갖고 돌리는 게 항상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럴 경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되게 많으면은 GPU 그러니까 그 배치라는 거를 써가지고 GPU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GPU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XI를 GPU에 2 GPU에다가 마지막 이거 끝날 때는 2 CPU 해가지고 이거 뺐다가 넣었다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시 한 10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